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치유농업에 대해서 창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대한 농업이 필요한 이유. 현재 한국 농업은 우리가 생산성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세계 5위라 할 정도로 생산성이 굉장히 높죠. 다수학 생산에. 근데 이제 수입 농산물, 그 다음에 이제 시설농이죠. 인공팜이라든지 계절 없이 생산한 농업이 확산되고 되면서 이제 시장 포화.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계절 없는 시설농이 뭐 왜 시장 포화냐. 어쨌든 일조가 되고 있거든요. 생산량이 기존 노지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보니까 뭐 수입 농산물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가 뭐 막는 방법이 정부에서 어떻게 뭐 세계 경제의 그런 여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장 포화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낮은 수익률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농업 창업 환경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농지 가격이고요. 자, 창업 비용이고요. 뭐 제주도에 귀농하는데 10억, 웬만한 지역도 뭐 4억 가져도 최근에 이제 귀농 창업 비용이 3억 정도 나와가지고 해도요. 뭐 땅 사고 그러고 나서 시세하면 뭐 그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생산 비용입니다. 뭐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수익 그러면서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농에 대한 쉽지 않은 현실. 자, 갈수록 어렵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소농 어떻게 할 거냐. 대농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판로라든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지만 이제 소농입니다. 3,000평의 그런 규모들 더 나아가서 뭐 1,000평, 2,000평의 영세농들. 자, 지금 우리가 농업에 대체 불가의 그 농업 기능들이 있거든요. 식량 생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치유적 기능, 이런 교육 기능, 환경 보전, 수자원 보존 기능, 문화적 기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그러죠. 자, 저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창업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수백만 7년 환우를 위한 치유 기능 활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식량 기능에 맞춰 있거든요. 다수학 생산에 40년 전 녹색혁명이 이제 도입되면서 화학농이 오면서 이제 식량 중산, 뭐 우리가 식량 부족 국가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량 기능 농업으로 해서 지금의 근대화, 뭐 세계 10위의 산업 국가를 일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소농들입니다. 자, 대농은 어쨌든 뭐 큰 걱정 없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치유 기능을 활용하자. 농업 대체 불가의 농업 기능 중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럼 어떻게 농업을 가야 될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치유 농업에서 이제 대안을 찾고 있고, 제가 이제 30년 전에 치유적 농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때의 많은 그 질병 자연 치유라 그러죠. 그런 그 건강센터라든가 그런 곳에 많이 방문했습니다. 봉사도 하고 배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농업을 갈 거냐 하는 게 이제 늘 고민이었고, 그래서 이제 치유적 먹거리 생산하자 그런 게 이제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건데요. 지금 이미 그 세계적인 농업 추세는 치유 농업 해가지고 뭐 유럽과 일본의 케어팜 해가지고 많이 알려졌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보급이 많이 됐죠. 치유 농업하면 이제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각 지역의 진흥원이라든가 기술센터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럽의 치유 농장에서 약간의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들이죠. 심리나 재활 그런 전문가들이 전문 인력과 농장주의 그 농장에 가진 환경, 그런 치유적 시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공성입니다. 지역 지자체에 그 연계된,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이제 연결된 이제 전문적인 그 치유 케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되게 체험 활동입니다. 개인적이죠. 농장주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가진 지식으로 이제 농장의 환경, 그걸로 해서 개별적인 수익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농장주에 가져 있는 능력, 이제 기술 이걸로 해서 키우는 건데요. 유럽의 치유농업은 어쨌든 화학농도 있으면 유기농이 뭐 대체적으로 거의 제가 알고 이러는요. 조사하는 거에 보면 유기농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농사 기술은 2그룹이었죠. 2그룹이 이제 대부분이었고요. 그 농장 크기는 대농은 아닙니다만은 뭐 몇만 평의 그런 규모 맞춤형 치유 시설이 있더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전문가들 오다 보니까 일에 마침이 있고 여러 직원들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설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런 시설보다는 이제 농업기도 마찬가지 인공농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화학농이나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나 여러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요. 농사기술은 인공농의 1그룹서부터 2그룹까지요. 아마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좀 자연농에 그런 추구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뭐 대부분이 2그룹의 그런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이 맞춰 있지 않습니까? 또 인공농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농장 크기는 뭐 좀 소규모죠. 크지는 않고요. 뭐 그 중에서 이제 큰 농장들도 이런 치유 체험 교육 농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몇만 평 한 데도 규모가 좀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하게 이제 따로 시설, 치유 시설 같은 거는 그렇게 갖출 수 없는 농장에서 뭐 그 전에 이제 체험 교육 농장 하다가 치유 쪽으로 이제 단지 이제 더 추가된 거냐 그런 분 농가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만나고 그런 조사를 해보면요. 그 유럽의 치유농업의 수익은 뭐냐면 공공성입니다. 공공성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 사회적 농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을 지원받으면서 안정된 수익이 보장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또다시 이제 일자리라는 개념도 있고요. 그래서 재활, 이런 심리적인 치료, 그런 노약자서부터 이제 상위 계층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표현이 어떻게 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사회적 기업이요. 이제 참여 대상 특정에 뭐 연결된 게 아니고 이제 농가의 능력이죠. 뭐 그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단체와 연결돼서 참여자가 부담하는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나. 뭐 지금 조사하는 게 보면 이제 체험 교육 농장에 비해서 치유 농장의 수익이 높다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실질적으로 농가들하고 이제 얘기해 보면 거기서 약간의 치유란 말만 조금 추가된 거고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어쨌든 뭐 발표된 게 보면은 수익이 뭐 30-40% 높다 어떤 지자체 발표는요. 그런데 이제 치유 농업에서 발생한 문제가 우리나라입니다. 참여자의 그 제한적입니다. 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시설의 한계고요. 농장주가 뭐 치유 시설이나 전문 다 시설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한다 그래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역량이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심리, 재활 이런 그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 그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그런 농가들이 이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이제 농장주가 다 한다는 거. 그다 보니까 낮은 수익률이고요. 유럽의 그 우리가 10여 년 조금 전입니다만은 유럽의 체험 교육 농장이 도입됐거든요. 그래서 확산됐습니다. 제가 6차 산업의 체험 농장이 안 들어올 때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을 때에 그 교육시키는 그 분들이 저희 농장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체험 교육 농장 이런 그 농장들 주들이죠. 그래서 뭐 4-50명 우리 지역만 해도요. 그런 분들을 해서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체험 교육 농장이 이미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미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농림부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무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톱10에 알 정도로 수익률이 높다. 제가 이제 수익률이 90%가 넘었거든요. 그 뭐 앞에서 좀 소개했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만은 근데 그 체험 교육 농장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체험 교육 농장이 성공이란 말도 있지만 실패라는 얘기가 더 비중이 높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국형 치유 농업에 어떻게 할 거냐? 저는요 기존의 치유 농업 가져가서는 승산이 굳이 할 필요 있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잘하신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난 십몇 년 동안 이제 그런 농업 창업 교육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체험교육 농장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1년에 수천 명 오다 보니까 수익이 높다는 걸 알다 보니까 제가 하는 농사 이런 체험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이제 교육 요청했고, 그래서 지난 십몇 년 동안 이제 그런 지식만 가지고 이제 먹고 살 정도로 이제 교육을 이제 수백 회를 진행했죠. 20년 동안에 1000회가 넘을 정도니까요. 그러면 왜 필요하냐? 낮은 경쟁력입니다. 소농 가져가지고 소농으로 해서 소규모 생산 아닙니까? 그래서 체험 농장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생산한다 그래 시장 포하고요, 낮은 수익률, 그리고 40년 동안 엄청난 농업이 발전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대안이 안 나와요, 크게. 현재 보급된 농업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수익률이, 그리고 참여자가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겁니다. 농업의 그 식량 생산의 기능도 있지만은 치유적 기능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백만 질병 한우들이 있는데, 이쪽이 제가 이제 지향하는 그 농업이고 지난 30년 동안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적인 농업이 필요한데, 저는 바로 치유적 기능의 이런 질병 치유 쪽으로, 질병 환우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시대에 맞는 뭐 럭셔리 휴양 치유 기기들이죠. 생체 나이를 줄이는 건강 수명 연장 하시는 분들, 그런 대상인데 하나씩 좀 소개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하는 그 창업 방법은 뭐냐면요, 농촌 농업에 가진 자연적 환경입니다. 경관들이고, 그걸 이제 뭐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런 자연 환경을 어쨌든 살려서 치유 상품하자. 그 다음에 뭐냐면 농장 시설, 생산 과정. 어쨌든 우리가 신선품만 생산해서 과일, 채소 생산해서 내다 파는 쪽보다는요, 이런 농촌 농장과 그 다음에 농장 시설, 그 다음 생산 과정, 그리고 농장 환경, 이런 것들을 치유 상품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부의 환경관, 윤리관, 철학, 능력, 재능,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식들, 이것들도 또한 치유 상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이미 해봤고 많은 농가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가지고 뭐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수천 명이 찾아온다는 뭐겠습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수익이 높다는 거는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치유 상품은 뭐냐면 이제 수백만 치유 한우입니다. 제가 1,000원짜리 계란 지장한 게 뭐냐? 치유적 먹거리 생산하는 게 1,000원이라는 거죠. 근데 1,000원도 되게 질병 한우에 맞추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수익률 가지고 그 가게까지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지향하는 정확하게 5,000원짜리 계란, 10,000원짜리 이상 된 고퀄리티, 이런 고가서부터 고퀄리티를 가야 된다. 이런 농업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농업 방식으로 갈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치유 농업이다, 저는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보급하는 농업과 치유 농업과 여기서 얘기하는 치유 농업은 좀 다르죠. 그리고 대상이 다르고요, 수익하는 올리는 방법이 다르고요, 과정이 다르다는 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제가 하나씩 굉장히 시간은 걸릴 겁니다. 1년 이상 아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을 꼬박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곧 농사철이면 또 계속 이렇게 강의하기는 제한적이고요. 제가 농사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제가 제안한 치유농업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농촌 농업의 농장에 가져 있는 자원들, 기능들, 그 다음에 농장 환경, 이런 시설들, 뭐 시설은 또 필요하면 또 시설을 추가해야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선품만 생산해 가지고 내다 파는 농업에서 이런 생산 과정, 우리가 어쨌든 농장에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농산물,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 농업의 농사 기술은 뭐냐? 4, 5급, 우리가 화학농을 하든 친환경을 하든 유기농을 하든 자연농을 하든. 근데 5그룹은 하지 말라 제가 말씀드렸죠. 앞장에서 계속 몇 번을 얘기했는데, 왜? 5그룹은 이제 완전한 무경운인데 이거는 난이도가 너무 높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 방법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5그룹 기술의 무기용 농사 얘기 제가 따로 했죠. 우리나라에 무기용을 한다, 5그룹 기술을 한다 하는 분들의 99%가 거짓말이더라. 왜? 모르셔요. 대부분이 4그룹인데 5그룹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런 치유 산업화하자, 럭셔리. 난이도 최고의 농사 기술 아닙니까? 최고의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우리가 치유적 생산 농산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적으로 하자. 그리고 농장주의 기술, 지식, 치유하자. 고퀄리티로요. 이게 제가 이제 지향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이제 치유 농업에 들어갑니다. 자, 유럽의 치유 농업과 한국의 치유 농업이 뭐냐면 식량 기능이죠. 식량 생산. 그 2그룹 기술 농사거든요. 왜냐하면 유기농인데 왜 2그룹이나? 그러니까 유기농 2그룹에 유기농을 하고 있는 거죠. 유럽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화학농을 하든 친환경 하든 유기농을 하든 거의 2그룹에 맞춰 있거든요. 앞서 이제 제가 이제 1장, 2장, 3장에 계속 그걸 소개했죠. 2그룹과 3그룹이 어떻고 4그룹이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농장활동과 건강음식에 맞춘 대중적인 참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건 재활활동력이죠. 제한적인. 그래서 수익화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제시하는 치유농은 뭐냐면 4그룹입니다. 우리가 식량 생산만 아니라 치유적인 생산도 같이 해야 돼. 아까 농업 기능에서 식량 기능도 있고 치유 기능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4그룹입니다. 우리가 다수학 생산 분명히 필요하고요. 치유적 기능 같이 생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4그룹의 치유 농업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농장 활동과 치유 음식 따르겠고 이런 여기 그 몇 가지 더 추가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소개할 겁니다만은 질병 환호와 건강 수명 연장 같은 질병 치유에 완전히 목표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익화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중적인 체험이 아니죠.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재활이 아니라 질병의 타겟이란 고퀄리티의 수백만의 질병 환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분명히 다르죠? 자, 창출 방법은요. 자, 일단은 우리가 치유 그 전업농 같은 게 치유 농산물 생산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소개할 거고 또 다음 편에 계속 소개할 겁니다만 세분화돼서 창업 방법을 소개할 겁니다. 치유 농산물 전업농. 전업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또 실패하는 것들 아니면 어려운 것들 문제 어떤 기술을 접근할 거냐 자세히 소개할 건데요. 자, 다음은 뭐냐면 치유 농산물을 가공한다든가 유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뭐 체험 교육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 활용도요. 농촌에 농장 치유 음식 식당도 가능하거든요. 레스토랑 가능하거든요. 이런 방식도 있고 체험도 있고요. 제가 수익이 높았던 건 뭐냐면요. 음식을 가지고 테마로 했습니다. 음식이 우리 농장에 나온 것들을 거의 소금과 견과류만 빼놓고 전부 다 뭡니까? 농산물은 제가 다 생산했고 쌀, 고기, 채소 1년에 뭐 40종류 이상 생산하니까 연중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치유산업 활용적으로 앞으로요. 이런 치유산업이 나와야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건강산업이 있습니다만은 건강산업과 치유산업 전혀 다르다는 걸 제가 소개했고 제가 앞으로 두 번째 후에든가요? 치유산업 쪽에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만은 이런 쪽으로 연결된 왜냐하면 치유산업 쪽에 치유식당도 들어가고 대도시에 이제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 쪽을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때에 치유농업이 또 하나의 소비자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체류계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 앞으로 더 관심들 가져달라고 이제 요청 몇 번 얘기했던 체류형 이제 질병 환우들이 농촌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머물게 하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치유하는 건데 이것 또 자세히 소개할 거죠. 현대 의학이 질병 치료 아닙니까? 암이 걸렸을 때 가서 수술한다든가 아니면 항암요법 우리가 농촌에서 하지 못하거든. 농업으로 뭐 자연 치유다해서 효과가 그렇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센터나 뭐 자연치유센터 하면요. 어쩌다 한 분이 나오면은 이제 뭐 치료할 듯 얘기하지만은 거의 뭐 음식으로 치유하고 뭐 운동하고 치유하는데 힘듭니다. 현대 의학의 기술로 해서 치료하는 게 맞고 암 걸린다든가 뭐 아토피든지 뭐든지요.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농업이 뭘 할 거냐? 의학에 맡기고요. 치료는 질병제 보조입니다. 뭐냐면 어쨌든 음식이 따르지 않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면역력의 대부분이 치료할 때 수술하고 잘라내고 의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게 음식이고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치유라고 하는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이때에 우리 농업이 하자. 그럼 질병 치료 보조죠? 그게 뭐냐 결정적이에요. 우리 치유 농업입니다. 치유 농업이 돼야 치유 음식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질병 예방, 의학이 못하는 게 뭐냐 질병 치료는 최적화되어 있는데 질병 예방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질병 원인 치유가 안 됩니다. 의학은. 이것을 우리 농업이 하자. 이거는 의학도 온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업이 하고 해야 될 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있는데도 못 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는 절대적으로 치유 농업이죠. 치유 농업이 돼야 치유 농산물이 나오고 치유 음식이 되겠죠. 거기에 앞으로 이제 소개할 겁니다만은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7년째 매달려서 하고 있는 여기에 도움이 되는 꼭 치유 농업이 있고 치유 음식이 있어도요. 이게 따라야 됩니다. 뭐냐? 치유 운동입니다. 치유 운동이 됐을 때 효과적으로 배가 되고 효과가 정말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치유 케어입니다. 치유 케어는 뭡니까? 농부의 치유 케어죠. 자, 치유 환경과 또 따르겠죠. 자, 4그룹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부라면요. 치유 케어의 기술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계속 그 지식을 기술 소개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치유 농장과 체류형 자연 치유 농장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현대 의학은 질병 치료하고요. 그도 예방과 질병 치료의 보조, 그 다음에 원인 치료 이런 것들은 우리 치유 농업이 하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치유 농업의 고객은 누구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수백만 질병 환우입니다. 정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관심이 제일 높은 지역이 아닙니까? 타깃이고요, 목표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렇게 삶을 이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백만 환우들이요. 정말 그 먹어야 할 음식이 먹고 있죠. 근데 건강 음식과 건강 사람에 맞춰 있습니다. 건강 음식과 치유 음식은 다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조속 소개할 겁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했죠. 건강 농업과 치유 농업은 왜가 다른지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소개했기 때문에 한데요. 그리고 의학도 못하고 있는 질병 예방, 질병 원인 치유 이쪽만 해도 엄청난 큰 시장입니다. 질병 환우의 보조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 뭐냐 건강 수명 연장입니다. 제가 이제 61인데요. 제가 목표하는 게 뭐냐 61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땠다 그랬죠? 목표하는 게 저는 61달인데 한 살인데 10년 20년 젊어지려고 하는 섭생을 합니다. 농업을 왜 하느냐 치유 농업 하는데 10년 20년 젊어지려고 그 다음에 치유 음식을 먹거든요. 거기 치유 농업을 하고 나온 치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운동이 뭐냐 건강 운동가 아닙니다. 61살을 유지하려는 운동이 아니라 10년 20년 젊어지려는 운동을 하거든요. 이게 치유 운동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한 고객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생체 나이 되돌리기라 해서 건강 수명을 연장하려고요. 자, 80이 됐는데 어쨌든 노화돼 버린 거예요. 70대도 노화되는 거죠. 그거를 더 생체 나이를 70대 했을 때 60살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층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지금 사회적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바이러스. 지금이죠. 엄청나죠. 코로나 환경,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난미란 용어가 생겼거든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냐 치유산업.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치유산업의 도시에 치유식당에서부터 치유운동센터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분들이 수요가 될 것이고요. 다음은 일반적인 치유 체험객들, 대중적인 관심자들이죠.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데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질병 환우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니면서 정말 안타까운 걸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암 걸린 분들이 농사 짓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건강 농업에 맞춰 있습니다. 아토피가 걸렸는데 그게 모른다고 그래요. 그 모르는 건 뭐 어쩌겠습니까만은 안타깝거든요. 저는 이 일을 30년째 하면서 분명히 소비자들이 왔을 때 딱 만나면요. 딱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안 되고 그분들이 모르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풀어야 할 건 뭐냐. 농민이 자신이 해야겠죠. 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쪽으로 이제 공략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하나씩 소개합니다만은, 그럼 농장 운영 방법은 뭐냐면요, 전업생산 치유농장, 아니면 이제 겸업농장, 생산, 가공, 유통하는 이런 겸업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체험교육농장,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리형 자연치농장, 이게 결정적이죠. 이게 제일 크고 앞으로 확산돼야 되고,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10년 될지 20년 활동한 동안에 여기에 올인할 겁니다. 아마 체리형 자연치유농장만큼은 농업에 정말 필요하고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유 농업의 핵심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것들은요, 하나씩 다음 편부터요. 자, 전업농 어떻게 할 것이냐, 겸업농 어떻게 할 것이냐, 체험교육 농장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기술까지 하나씩, 뭐 닭, 고기서부터 필요하고 쌀 생산하는 거 최소 하나씩 소개한다 그랬죠.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치유 농업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식으로 창업을 하냐. 오늘 얘기고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다음 편에도 이제 자세히 소개한다는 거. 다음 편은 바로 치유 전업농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데 실패가 제일 많았던 원인들, 자, 실패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소개할 겁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춥네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닭들, 돼지 먹이 주려 나갔는데요. 밖에 수도는 아예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춥습니다. 자, 이제 2월 달이 마저 가는데요.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